지금 AI 쪽 또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또 이렇게 암울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렇게 추천해드렸던 ETF들의 성과를 조금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촬영 배경이 바뀐 거 눈치채셨나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투자 자문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투자 자문업을 이제 승인받기 위해서 이사가 필요해서 이사를 했고요. 제가 또 투자 자문업 승인을 받으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1대1로 만나 뵙고 투자 자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투자 자문업 승인이 나면 제가 또 채널을 통해서 바로 소식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미국 주식과 미국의 장기 채권 그리고 금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 또 앞으로 제 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11월 초부터 미국의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었잖아요. 조정받던 증시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회복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그 회복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어젯밤에는 조금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9에서 이제 4.2 사이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지금 직전 최고점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중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단을 터치하고 또 이렇게 상단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구간을 이제 일주일 단위로 조금 이렇게 늘려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FOMC가 있었습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순간에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의 장기 국채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다 올라주는 모습을 그 즉시는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증시 올랐죠. 금리 떨어졌으니까 미국의 장기채 가격은 올랐던 거고요. 금도 이렇게 올랐던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금은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갔지만 미국의 주식하고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는 다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AI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하루는 엄청 분위기가 좋았다가 또 하루는 분위기가 언제 좋았냐는 듯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라클 쇼크가 왔다. 브로드컴이 지금 11% 급락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AI 쪽 또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또 이렇게 암울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시죠? 미국의 AI와 관련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일희일비해서는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해당 기업의 성장률이라든지 이익률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회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또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조금 긴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보셔야 이 투자를 좀 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떠들썩했던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견고합니다. 또 요즘에 제가 이제 증시의 포지션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보고 있는 게 유동성 부분이잖아요. 그 유동성 중에서 또 TGA 잔고를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TGA 잔고가 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증시에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제가 또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이번 주는 보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줄어들었는데 그거에 반해서 미국의 증시는 조금 많이 회복해주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해주지 못한 부분이 다음 주에는 회복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AI 관련된 투자가 또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우리가 이거에 겁먹고 또 모든 AI 주를 던지고 도망갈 필요는 아직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FOMC가 있었고요. 그 FOMC에서 이제 0.25%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연준에서 발표하는 SAP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SAP는 3월과 6월과 9월과 12월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SAP 발표를 했고, SAP에서는 GDP하고요, PCE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를 발표를 해요.
해요. 자, 그런데 이 수치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자, 기준금리가요. 내년에 한 번 정도만 더 인하될 걸로 보여지게끔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GDP 성장률을 봐도요. 9월에 예측했던 GDP 성장률보다 12월에 예측한 GDP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성장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것은 주식에는 호재지만 장기 채권 시장에는 호재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성장이 좋아질 게 예측이 되면은 금리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이 이러한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 가격은요,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한 400불 정도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최소 횡보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최소 횡보라는 것은 횡보로 할 수도 있고, 왜 횡보하다가 이렇게 뚫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은 금 가격이 최근에 이제 계속 이렇게 고점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났고, 지금 이제 고점을 뚫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은은 이렇게 이미 고점을 조금 뚫은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은 관련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셔서 이제 지난주에 금은비를 예를 들어서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좀 짧게 말씀드리느라고 금은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는 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은에 관심이 있다면 그 영상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의견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은보다는 금에 투자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은은요, 투기 세력들이 붙으면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쉽게 움직이기도 하고, 폭등과 폭락이 조금 더 많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편하려면은 금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월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 회원님들께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에는 이제 국내 ETF, 해외 ETF가 다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제가 ETF와 해당 비중을 이렇게 나눠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월배당 부티크에 가입을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에서 추천했던 ETF들이 이제 소확형 ETF, 소신형 ETF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고수익을 원하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에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ETF를 넣었고요. 조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ETF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운조스하고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하고 이렇게 섞어서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이 조금 공격적이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라이즈 한번 ETF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본인의 성향이 조금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미국 배당 다운조스라든지 우리나라 배당 쪽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켰거나 또 이렇게 추천해드렸던 ETF들의 성과를 조금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소신형 월배당 ETF에 포함을 해드렸던 ETF가 있어요. 팔란티아 커버드 콜 OTM 채권 혼합형이라고 30%는 팔란티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였는데 월배당까지 합한 토탈 리턴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추천해드렸던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ETF는요, 최근에 조정이 조금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도 최근에 조금 조정은 있었지만은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운조스 ETF는 커버드 콜형은 아닙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ETF고요. 가격 상승에 100% 참여할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가요, AI에 투자해주는 ETF처럼 막 다이나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픈 손가락이죠. 코덱스 미국 30년 국제 타겟 커버드 콜 ETF인데 배당까지 이렇게 합쳐도 한 원금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솔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ETF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과가 역시 양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AI의 섹터 관련된 투자도 또 종종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게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소개를 해드렸었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타포 플러스 ETF는 다른 이제 ETF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래도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들고 계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미국 원자력 SMR하고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이 두 가지 ETF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ETF들이긴 한데 두 개 ETF 모두 10% 넘는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AI 관련된 투자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뭐 이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 어젯밤에는 또 조금 흔들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유동성이라든지 매크로 지표 이런 것을 좀 보면서 긴 호흡으로 좀 들고 계시는 게 투자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주가 아웃퍼폼하는 분위기는 앞으로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고 출렁이다 보니까 투자하시면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요, 배당 쪽 ETF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 채권은 이제 여전히 제가 관망하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금은 지금 최소 횡보 의견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횡보는 최소 횡보지 상승할 수 있다, 정고점을 뚫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같이 내포된 거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하단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주식 비중 40%, 금 비중 40%, 장기 채권 비중 20%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영상에서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의견을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